달. 실패에 쓴 잔을 마시다 대시 2단계 오픈 더 게이트 오브 마인드. 상대방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죠? 잭과의 두 번째 만남이 있고 나서 며칠 후 폴은 제이크가 소집한 팀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다. 미팅의 주제는 마감 시한이 임박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것으로, 팀장인 제이크는 경영진에게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설계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보자는 취지였다.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제이크에게는 이번 프로젝트가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팀원들의 분발을 독려하고 있었다. 미팅에는 모든 팀원들이 참석했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자 제이크는 더욱 예민해졌다. 그럴수록 팀원들은 의견 제시를 망설이며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가 먼저 말하기만을 기다리며 눈치를 살폈다. 사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제이크의 미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팀원 모두가 연관된 중요한 일이었다. 경영진에서는 신제품 개발이 성공할 경우 개발팀 전원에게 상당한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폴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제이크에게 돌아갈 이익에 비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혜택은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의욕을 잃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었다. 하지만 잭을 만난 이후로 폴은 큰 깨달음을 얻었고, 잭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활용해 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전시키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겼다. 그동안 폴은 이번 프로젝트에 소극적으로 임해왔지만, 최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는 아직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했다. 바로 이 순간 폴은 잭의 조언을 떠올리며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라는 교훈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손을 들었다. 그러자 회의실에 있던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폴을 향했다. 그들의 표정은 폴의 행동이 의외라는 듯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제이크도 뜻밖이라는 듯 어색한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폴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폴은 현재 개발 중인 신제품 설계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폴이 설명을 마치자 제이크는 새로운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확신을 갖기에는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폴은 제이크의 반응을 미리 예상했다는 듯 실험과 검증 작업을 자신이 직접 맡겠다고 제안했다. 사실 폴은 다른 업무가 있어서 이 일을 맡게 되면 당분간 야근은 물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런 제안을 한 자신이 놀랍게 느껴졌고, 이러한 변화는 잭의 코칭과 조언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이크의 반응은 의외였다. 좋아할 줄 알았던 제이크는 폴이 그 일을 맡는 것에 난색을 표명했다. 가뜩이나 시간도 부족한데, 별안간 담당자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재 그 업무는 폴의 동료인 케빈이 맡고 있었다. 제이크는 폴의 자원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적으로는 업무상의 이유를 댔지만, 그동안 자신과 자주 대립하면서 의견 충돌이 잦았던 폴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팀을 돕겠다고 나서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폴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확인하는 일은 케빈에게 돌아갔다. 폴은 잭에게서 얻은 교훈을 적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제이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그의 입장에서 변화를 시도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이크가 자신의 진정성을 받아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아이디어만 빼앗겼다고 생각한 폴은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이크에 대해 더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자리로 돌아온 폴은 잭에게서 배운 그대로 실행에 옮겼는데, 어째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잭이 잘못 알려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그날의 미팅이 있은 후로 폴은 제이크의 얼굴을 대하는 것조차 불편해졌고 그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고 있었다. 또한 그동안 잘 지내던 케빈과도 서먹한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폴의 회사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돌파구가 필요했다. 마침내 폴은 잭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기로 결정한 후 그에게 연락을 취했다. 폴에게서 연락을 받은 잭은 그에게 심각한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고 이틀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서라. 이틀 후, 폴은 잭을 만나자마자 그날 미팅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폴의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잭은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마친 폴은 자신과 달리 차분한 표정과 말투, 그리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잭을 바라보았다. 지금 자네는 내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고 내게 물었네. 자네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가 질문 하나를 해도 되겠나? 잭이 질문을 하겠다고 말한 것은 다소 흥분한 상태에 있는 폴을 진정시킴으로써 본인의 상황을 스스로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만들려는 의도였다. 네, 좋습니다. 질문을 하겠다는 잭의 말에 폴은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으며 잭을 바라보았다. 자네 혹시 그날 미팅에 들어가기 전에 제이크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나? 아니요. 개인적으로 제이크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제이크와의 갈등이나 서먹한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팅에 참석했다는 말이군. 폴은 자신이 사무실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그리고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잭이 마치 자신의 직장 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만약 자네가 제이크의 입장에서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 그런 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찾아와서 자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한다면, 자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자신에게 제이크의 입장이 되어 보라는 말에 폴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터라 순간적으로 경직된 표정을 지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고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폴이 입을 열었다. 그런 관계였다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제안이라도 상대방에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네를 위하는 마음에서 제안한 것이라도 그렇게 반응해야 할까?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진정성을 알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뭔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폴의 두 눈이 밝게 빛났다. 지금 자네가 한 말 속에 제이크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 같은데. 잭은 폴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말끝을 흐렸다. 잠시 멍한 사람처럼 생각에 잠겨 있던 폴이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다. 아,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어요. 역시 문제는 저에게 있었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의 진심을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폴의 문제점을 찾아낸 잭은 폴이 자신의 마음을 제이크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의식해야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네. 회사에서는 매일 보니까 회의실 같은 곳에서 이야기하면 되겠군요. 뭔가 특별한 방법을 기대했던 폴은 다소 의외라는 듯 가볍게 대꾸했다. 가능하면 회의실 같은 장소는 피하는 게 좋아. 왜냐하면 회의실 역시 회사 내의 사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적인 마음보다 공적인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다네.
그래서 공적인 장소보다는 사적인 장소를 선택해야 해. 예를 들면 회사 근처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곳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에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할 수 있지.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간의 거리감이나 서먹함을 허물 수 있고, 또한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긴장감이 해소되는 동시에 에너지가 충전되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지. 함께 식사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야외에서 함께 운동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같은 취미를 가졌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동료 의식도 두터워지고, 함께 땀을 흘리다 보면 사적인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어서 두 사람 사이의 장벽을 일시에 허물 수 있다네. 이처럼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따라서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함께 식사나 운동을 하자고 먼저 제의해 보는 것이 좋다네. 미국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다 보니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일에만 집중했어요. 실수하는 것도 두려웠고,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이야기를 듣고 있던 폴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폴, 최근에 제이크와 식사를 같이 했다거나 운동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나? 몇 개월 전까지는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폴, 그런 상태에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은 더 좋지 않네. 제이크가 먼저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네가 먼저 제안해 보는 것은 어떤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리가 마련되면 평소에 자네가 가졌던 감정이나 생각했던 점을 솔직히 말해보게.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서운했던 점이나 실망시켰던 일에 대해 상대방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자네가 느꼈던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네. 폴은 제게 조언을 듣고 나서 제이크가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얻었다. 올 때와 달리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폴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그래, 잭이 조언한 대로 해보는 거야. 마침 내일은 미팅도 없으니까 제이크에게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해야겠어. 점심 같이 하시겠어요? 다음 날 오전, 분주하게 오가며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난 후에 사무실 분위기는 약간의 여유로움마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조용했다. 폴이 고개를 들어 팀장 쪽 자리를 바라보니, 제이크는 아직 처리할 업무가 남은 듯 뭔가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폴은 막상 제이크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려니 말문이 열리지 않아 주저하고 있었다. 한동안 서로가 서먹한 관계였고, 사적인 자리를 갖지도 않았던 터라 쑥스럽기도 하고, 혹시라도 제이크가 자신의 제안을 일시에 거절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어제 잭과의 만남에서 오늘의 결과를 그에게 알려주겠다고 굳게 약속했기에 미룰 수도 없었다. 폴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어떻게 첫 마디를 꺼내는 것이 좋을지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말들을 떠올려 보았다. 그러고 나서 용기를 내어 제이크의 자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폴이 제이크의 책상으로 다가서자 인기척을 느낀 제이크가 고개를 들어 폴을 바라보았다. 서류철을 보면서 뭔가를 기록하던 제이크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폴을 향해 돌아앉으며 말했다. 폴, 무슨 일이지? 폴은 그가 중요한 결제를 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자신을 향해 돌아앉는 것을 보자 다소 안심이 되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이크는 옆에 있는 빈 의자를 가리키며 폴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지만, 폴은 길게 말할 내용이 아니므로 그냥 서 있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제이크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폴을 쳐다보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오늘 팀장님과 점심을 함께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뜻밖의 제안에 제이크는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승낙했다. 다른 약속이 없으니 그렇게 하지?
일단 승낙은 했지만 순간적으로 제이크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다. 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부탁을 하려는 것인지, 혹은 요즘 들어서 자신과 빈번히 갈등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는 것인지 제이크의 궁금증은 커지기만 했다. 제이크의 승낙을 받고 자리로 돌아온 폴은 미리 예약해둔 식당에 전화를 걸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 식당은 예전에 제이크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안내를 받아 함께 식사했던 곳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제이크와 함께 식당으로 간 폴은 웨이터의 안내를 받아 거리가 내다보이는 창가 옆에 마련된 자리에 함께 앉았다. 폴은 자리에 앉자마자 제이크에게 이 식당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지만 제이크는 기억이 나지 않는 듯 고개만 갸우뚱거렸다. 폴이 예전에 이를 이야기해 준 후 일부러 여기로 예약했다고 말했다. 그제서야 제이크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는지 큰 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음식을 주문한 후 폴이 약간 어색해하는 것을 눈치챈 제이크가 폴에게 먼저 말을 꺼냈다. 폴, 이런 기회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제안도 고맙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제이크의 말에 폴은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편안해졌다. 그렇게 편안한 기분이 들자 폴은 그동안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기분에 대해 설명했다.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자주 어울리면서 식사도 함께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기회를 갖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일세. 아무튼 내가 먼저 자네를 챙겨주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네. 두 사람은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예전의 일들을 떠올리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를 향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들고 길가 공원을 따라 걷게 되었다. 폴, 요즘 내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힘들지? 이번 프로젝트가 워낙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팀장님께서 팀원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업무 외적으로도 팀원들을 자주 만나서 격려해 주시면 업무 성과도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자네 말이 맞아. 사실 나는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부담감이 너무 크다네. 그러다 보니 팀원들과도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오늘 자네와의 대화를 기점으로 팀원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겠네. 그리고 일방적으로 내가 리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 더 개방적이고 공감하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약속하겠네. 제이크의 말을 듣자 폴은 자신이 조금 더 일찍 제이크와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제이크에게 다가가 서로 공감하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만약 제게 적극적인 코칭과 조언이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었다면 직장 생활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르자 폴의 얼굴은 밝은 미소로 가득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오늘 저녁 있을 잭과의 전화통화에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음에 더욱 기분이 좋았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후, 개발팀과 마케팅팀의 합동회의가 열렸다. 회의 안건은 신제품 마케팅 전략 수립 방안에 관한 것이었고, 마케팅 전략에 반영하기 위한 신제품의 장점과 차별성에 관한 개발팀의 의견과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다. 두 팀에서 3명씩 참석했는데, 개발팀에서는 폴과 케빈, 팀장인 제이크가 나왔다. 회의를 시작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서로의 생각과 주장이 제각각이다 보니 좋은 아이디어나 전략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참석자들은 서로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서로의 주장이 맞선 채 시간만 흐르고 있었다.
폴은 마케팅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솔직히 말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그들의 깊은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지 답답하기만 할 뿐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미팅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다음 미팅 일자를 정한 후 끝나고 말았다. 사실 이런 식의 회의가 폴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았다.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해 보았지만 언제나 서로의 주장만 난무할 뿐 깊이 있는 토론이나 결과가 없었던 것이다. 폴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원했지만 이렇다 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지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잭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신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역량이 점점 발전하는 것을 체험했기에 이번 문제에 대해서도 잭의 조언을 듣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있을 잭과의 만남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반드시 얻어야겠다고 다짐한 폴은 지금까지 늘 그랬지만 잭과의 만남이 더욱더 기다려지고 기대됐다. 그동안 전화와 페이스북으로 서로의 소식을 전했던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대한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의 개인적인 근황을 묻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눈 후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 폴은 오늘의 코칭 주제를 잭에게 미리 알렸기 때문에 잭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폴은 최근에 있었던 마케팅팀과의 회의 내용과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폴의 설명이 끝나자 잭은 본격적인 코칭을 시작했다. 자네 생각에는 그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론을 얻지 못한 원인이 어느 팀에 있다고 생각하나? 회의에서 결론을 얻지 못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예전에 폴이었다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케팅팀을 탓했을 것이다. 하지만 잭을 만나면서부터 폴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고 어떤 문제나 사안을 보다 크게 보려는 인식이 습관화되고 있었다. 폴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면서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문제의 원인은 마케팅팀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만 지나치게 고집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포함한 개발팀 사람들도 그들을 이해시켜서 설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폴이 대답을 마치자 잭은 불현듯이 폴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에 폴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만 찾으려고 했었다. 그랬던 폴이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잭이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폴에게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에 잭은 폴이 대견하게 보였다. 자네 말을 들어보니 그 미팅에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잭의 말을 들은 폴은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회의 상황을 정리해서 설명했을 뿐인데 잭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이었다. 두 가지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이지. 잭의 설명은 너무도 명확하고 거침이 없었기에 폴은 그저 놀랄 뿐이었다. 잭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 주었기에 폴은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고 싶어서 재촉하듯이 물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의사 전달의 문제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폴의 질문을 들은 잭은 이제는 그가 대화를 하면서 표현하는 방법과 내용이 매우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폴의 행동을 먼저 칭찬해 주고 싶었다. 폴. 잭이 답변을 하지 않고 벼랑간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물을 마시던 폴이 놀라서 사례가 들고 말았다. 폴은 입안에 물이 앞쪽으로 내뿜어지는 것을 간신히 참고 물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를 칭찬해 주려고 했는데 놀라게 해서 미안하네. 잭은 폴이 놀라서 사례가 들린 것을 미안해하며 칭찬의 말을 해주었다.
자네가 나를 만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네.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고,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말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어. 특히 질문하는 태도는 몰라볼 만큼 달라졌어. 자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무엇보다 기쁘군. 잭으로부터 칭찬을 듣자 폴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폴은 잭을 만난 이후로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기뻤고, 스스로도 대견하게 느껴졌다.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을 나눈 후 잭은 첫 번째 문제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지난번 클럽하우스 호숫가 식당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오류와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했는데, 자네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군. 즉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는 본인의 관점이나 기준이 아니고, 항상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자기 의견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그 내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보고 판단해 보는 것이지. 다른 하나는 의견을 전달하고 나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라네. 이처럼 확인을 위한 질문만으로도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어. 결국 마케팅팀과의 회의에서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일어난 것은 저의 의견을 마케팅팀의 입장에서 바라보다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군요. 다음 회의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발생 원인과 해결책을 정확하게 이해한 듯 폴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서머리 1.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하고, 공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부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나 개인적인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2. 사적인 자리가 마련되면 자신이 가졌던 감정이나 생각했던 점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표현하라. 하지만 서운했던 점이나 실망시켰던 일에 대해 상대방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가급적 피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3. 자기 의견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전달하려는 내용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판단해 보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의견을 전달하고 나서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확인을 위한 질문만으로도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